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오늘 올해 가장 핫한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요. 루닛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스터디해주는 이유는 사실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물론 이 기업이 향후에도 계속 성장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주가가 마냥 올라가겠습니까? 또 밸류에이션이 또 사실은 실질적인 매출이 높게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미래 가치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오른 것들도 있고요. 최근에 또 개인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주가에 자금이 쏠림 이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쏠림 현상들이 좀 사그러들고 나면 주가의 조정도 분명히 있기 마련인데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투자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공지능 AI 기업 루닛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알고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번 기회 놓쳤다고 하면 다음번에 또 한 번 기회가 우리한테 분명히 주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미 한물 갔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연초에 매수하신 분들이야 계속 홀드하고 가시면 되겠지만 지금쯤 와서 이 종목을 갖다 같이 공략을 한다? 사실 조금 무리수가 있죠. 업사이드가 많냐 적냐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PER 밸류에이션이 거의 25 이 정도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돼. 아무리 미래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지나친 밸류에이션 이건 조금 항상 주가에서 조정 사유가 분명히 됩니다. 저는 어쨌든 다음번 조정이 들어올 땐 한 번 정도 우리가 공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우리가 알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엑스레이 영상을 갖다가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방사선학 관련된 된 건데, 뭐 사실은 과거에 같은 경우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눈으로 보고 이렇게 리딩을 해야 되는데 일일이 사람이 리딩하다 보면 미스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의사분들께서 잘 못 본다는 뜻이 아니고요. 사람이 하다 보면 뭐 10가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한두 가지 정도 빼뜨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깜빡할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 실수하는 걸 좀 더 보완적으로 해주는 것들이 있고요. 뭐 동사의 기계 같은 게 요즘 최근에는 그 애완견들이나 우리 또뭐 펫 이런 쪽 관련돼서도 영상 분석을 해서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사용을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가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단히 예를 들면 분석력이 높은 의사도 있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또 바쁘다가 보면 또 사람이라는 게 저도 그렇지만 주식을 하더라도 미스테이크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분류해내고 분석해내는 능력을 가진 것들이죠. 또한 사진을 찍어놓고 이게 응급 상황인지 아닌지를 갖다 금방 판독해내 줄 수 있는 것도 방사선 학적으로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것이 로짓 인사이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흉부 가슴을 찍어서 분석해내주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AI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중에서 좀 특화된 부분이 뭐냐면 유방암 관련된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유방암 분석을 할 때는 저밀도, 고밀도 유방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을 해낼 수 있는 그런 AI 시스템이 가지고 있다는 건 아무래도 그렇죠. 이 유방암 쪽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점검을 통해서 미리 발견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루닛 인사이트 MMG 이 부분들 지금 두 개가 상용화돼서 상당히 지금 일본이라든지 유럽 이런 곳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인 거죠. 실질적으로는 이런 법안들이 예를 들면 진행돼야지만 이 기술들이 예를 들어 현장에서 활용이 되는 것들인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그 법제화가 좀 덜 돼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해 통과돼서 실제로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좀 올해 들어서 좀 인기를 받고 있는 거죠. 뭐 지난해 같은 경우 사실은 상장 후에 별로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본의 법 제안이라든지 유럽에서 지금 테스트하던 과정들에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원래 방사선학 전문의가 두 명이 봐가지고 의견을 제시하게 되어져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뭐라 그래 임상을 한 거죠. 사실은 그 테스트를 해봤는데 의사 한 분이 하고 AI가 같이 보면 의사 두 명이 본 거랑 효과는 차이가 없더라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도 유럽에도 법규 개정을 통해서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이슈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형 병원부터 해서 이제 개인 병원 이런 쪽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건데, 후지하고 지금 거래를 해서, 후지 필름 쪽에 공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진 촬영은 당연히 후지가 하겠죠. 근데 분석용 소프트웨어는 후지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루니 인사이트가 들어가서 같이 협업을 하는 그런 관계라고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매출처가 지금 현재는 이루어지고 그것이 상당히 밝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종양학 관련돼서는 지금 루니스코프 아이오하고 PDL1 뭐 요게 있다고 합니다. 저도 뭐 이 부분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겠습니까만은 얘네들이 분석을 해서 종양이 있는지 특히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 분석을 하게 되면 혈액 같은 거가 흘러 들어간 거 아니고 그 안에는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기계가 하게 되면 좀 더 면밀하고 사실 사람이 임상적으로 그걸 다 체크해내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AI가 판독을 해내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면 좀 더 속도가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치료 약물을 적용할 때도 분석이 정확해지면 어떻게 됐어요? 좀 더 지표가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약물을 또 적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 바로 루니스코프 시리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상용화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임상 테스트, 그러니까 빅파마 두 개랑 거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임상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FDA 승인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하면 뭐 우리나라는 의료법이 상당히 좀 복잡하니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뭐 미국부터 진행을 하고 일본이나 해외 이런 쪽에서 좀 더 이런 부분은 오픈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법이 상당히 좀 빡세요. 그러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저항도 있고 뭐 의사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효율성도 있어야 되고 경제성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의료용 AI도 상당히 크게 발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닛이 요즘 주가가 상당히 인기가 많은 거죠. 더군다나 뭐 챗GPT 나오면서 AI 관련된 이슈도 상당히 쏠려 있는데 뭐 더불어서 같이 좋은 소식이 나온 거죠. 일본에서는 이미 법제화돼서 일부 매출을 일으킬 수 있고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도래된 거고요. 뭐 한국도 굳이 못할 만한 이유는 없는데 법이라는 것들이 항상 한 발짝 느리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걸 법제화 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2025년 정도는 돼야지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 왜냐면 올해 테스트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2024년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조금 법제를 개선하게 된다면 상당히 좋을 건데 유럽은 당연히 법제화를 개선할 겁니다. 왜냐하면 의료 인력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의사 한 명과 뭐 AI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되면 상당히 경제성 부분도 좀 효율성이 있을 것 같고 의료계의 반발도 많이 수그러드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의사의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판독 기술을 가진 AI가 상당히 크게 좀 활용이 될 거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매출인데 글로벌적으로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겠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상당히 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오르죠. 내용은 주로 이렇게 주르륵 써놨습니다. 어쨌든 지금 견조한 성장이 계속 보이는 건 당연하겠죠. 왜? 이거 뭐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의료 취약 지역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부분들을 활용할 수가 있죠. 사진만 찍어 놓게 되면 뭘 원격으로도 가능할 거고, 뭐 의사가 없을 경우도 또 판단 내릴 수 있는데 어쨌든 선진국이면 선진국일수록 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왜? 의료법이 좀 더 높은 수준까지 정해져 있으니까요. 자, 일단 루니스코프도 아이오 출시인데 2025년 여기요. 제가 리포트 해놓은 것만 한번 잘 보세요. 2025년입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같은 경우도 어떻게 위방암 가이드라인 변경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촬영하는 기술도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제화가 2025년부터예요. 사실은 조금 AI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른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저는 이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빅파마 두 곳하고 임상 사용 중인데 임상 결과가 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진단 솔루션들, 그러니까 쉽게 뭐 의사를 보조하는 이 진단 솔루션들이 결과적으로는 임상을 통해서 이거 괜찮아요, 효과 좋아요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것들이에요. 상용화 과정을 걷게 된단 말입니다. 물론 미래 가치를 주가라는 거 항상 땡겨와요. 결과물이 좋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2025년 정도 돼야지 상용화가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 2023년 올해부터 2024년 가는 사이에는 분명히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주가의 조정은 분명히 한번 있을 겁니다. 그쯤이 언제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저는 5월 달쯤인 것 같아요. 내년도. 그쯤 돼서는 여러분들께서 그때는 중장기적으로 포커스를 좀 잡아보는 쪽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 제가 차트를 보면서도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죠. 면역 항암제 이쪽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런 것 같아요. 이거 분석을 잘해서 바이오 마커가 존재하게 되면 치료를 갖다 좀 더 정밀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바이오 마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성을 가졌다 한다 그러면 이런 AI가 스코프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어떻게 분석을 해주게 되면 큰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이걸 하는 과정에서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죠. 속도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선별적인 분석을 제대로 해서 그 사람한테 맞는 면역 항암제를 적용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그런 걸 분석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 결국은 AI는 먼 미래에서 우리의 수명과 건강을 지키는 큰 역할을 할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이런 쪽으로 활용되는 게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거죠. 뭐 이상한 쪽으로 사용하는 거 말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바라볼 때, 근데 한대 전화 때 포인트가 그거예요. 다 모든 데이터 아마 리뷰 보시고 어떤 리포트를 보시다 하더라도 상용화 과정은 2025년이다. 그럼 앞으로도 1년 반 정도가 남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발생되겠어요? 당연한 건, 밸류에이션이 높게 올라가다 보면 그 정도 털어내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할 테니까 그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또 공략할 수 있다. 모든 주식은요, 항상 내가 놓친 게 아니라 다음번에 기회가 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쭉 올라갔다가 또 조정 쭉 받다 다시 또 AI 뜨면서 쭉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있듯이요. 법제화가 어느 정도 속도로 진행되는 거 가시화가 좀 돼야지 좀 더 우리한테 면밀히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 내가 매수 못해 이 종목을 놓쳤다, 수익을 많이 못 냈다, 이렇게 아쉬워할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일본에서 나온 뉴스가 이게 가장 그 모멘텀이 되긴 했는데요.富士필름 쪽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같이 제휴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영상 제조도 인정받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네 군데밖에 없어요. 그 중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건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루니지 후지필름하고 하게 진행되는데 성능도 좋고 판독력도 좋고 검증도 되어져 있는 그런 기준치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일본 시장 침투율이 꽤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아마 향후에 뭐 데이터 나오는 거 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의사가 두 명이서 판독을 해서 결과물을 나타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암 발견율이 4.1, 재검률이 29.3 이렇게 되는데 얘도 의사 하나랑 루나 인사이트를 적용해서 만약에 진행을 해봤더니 암 발견율이 4.3에 28. 그러니까 실제로 재검률이 훨씬 더 떨어지고 암 발견율도 훨씬 높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요. 요 괜찮은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아마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AI 단독으로 했을 때 성능이 훨씬 더 좋았다는 거죠. 그렇다고 사람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AI에 전체적으로 맡길 수는 없으니까. 자, 이런 규정 속에 나와서 실험을 해보니까 데이터가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다 의사 한 명의 AI 보조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해주는 그런 치료 법안을 갖다가 발의할 거다. 스웨덴이 진행이 된 거는 다른 나라들도 이건 중요한 것 말입니다. 사실은 인건비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점차적으로 이 부분은 글로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법제화 진행되는 것들도 2025년 정도는 되어져야 된다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내년도 의료법 개정 이런 것들도 유럽의 상황을 좀 보면서 가면 훨씬 더 동사의 성장성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거죠. 지금 올해 얘네들이 또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 하나 이게 뭐냐면 그 미국의 그 바이오 헬스 케어이죠. 가던트 헬스하고 암 진단 제품 유통 계약을 좀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건데 가던트 360 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유전자 돌연변이를 검색을 해가지고 그죠? 그 암 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내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가던트림이 혈액 속에서 뭐 순환 종양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잘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폐암이나 유방암, 대장암 이런 것들을 갖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작은 입자인데 이것들을 액상으로 다 검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면 혈액 채취만 가지고도 검사가 빨리 이루어져서 미리 사전에 빨리 치료 결정을 할 수 있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하는데요. 이 가지고 있는 가던트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갖다가 한국에도 적용을 하는 기술 제휴를 맺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들이 아마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성장 비즈니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항상 그런 것들입니다. 모든 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유상증자도 다 마쳤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운영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 그러면 2년 정도 시간만 잘 지나가고 난다고 하면 동사의 성장성도 우리가 충분히 바라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포인트가 뭡니까? 앞으로 2025년도 그 사이 가기 전에 무엇인가 우리가 하긴 해야겠죠. 주식을 공략하는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는데 차트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 내용을 좀 보면 주가가 이렇게 쭉쭉쭉 올라버렸어요. 사실은 뭐 그렇잖아요. 25,000원 막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쳐서 10배가 오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사실은 이 초창기에 제가 3월 달인가 4월 달쯤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측정 예상치가 어닝 가이던스 나온 것들이 한 10에서 14 정도 이렇게 측정이 돼서 주가로 보면 한 타겟 프라이스가 10만 원, 또 그 다음 타겟 프라이스 높이 나온 것이 14, 이 정도 나왔는데 지금 20만 원 정도 타겟 프라이스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계속 올린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상용화 과정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 구간이죠, 여기. 이 구간이 아마 상당히 중요한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조정이 들어오면 바로 이 구간과 60일과 120일 이평 이 사이가 될 것 같은데요. 이 구간 안으로 들어올 때가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투자 여부를 고민해 봐야 되는 때가 되지 않을까. 저 정도 들어오려고 그러면 아마도 한 6개월 정도 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을로 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달리고 있는 말에 올라타기 할 거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라면 안 해요. 어쨌든 지금 아무리 좋아도 업사이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BER 25 정도 나오고 있는 수준이니까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것들처럼 실제 매출이 좀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저는 조금 낮게 공략을 해볼 만한 상황을 좀 잡아보긴 하겠지만 지금도 나오고 있는 영업이익은 적자 상태는 틀림이 없습니다. 적자 기업은 분명히 한 번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하면 다시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는 그런 모멘텀을 나타나는 그 자리가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포인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니터링 계속 할 텐데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다음에 투자할 때 두려움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제가 그 다음에 투자 포인트를 잡아서 이야기 드린다고 하면 유럽이 법제도가 바뀌었답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동사에 어떻게 돼요? 소프트웨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유럽 쪽으로.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이 되겠다. 지금 일본 진출에 대한 모멘텀이 이미 끝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막바지 뭐라 그러나 수급이 쏠려 들어가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도 뭐 그래요. 그 판매 그 영업에 대한 가던트 S하고 업무 협약 맺은 것도 오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이 현장에 돼서 실증이 되고 영업이익으로 나오는 그 과정, 그런 리포트가 다음에 팔로우가 나올 때 하는 것이 맞다. 이미 충분히 오를 만큼은 올랐다라는 것들이죠. 주말이신데요. 동종목에 대해서 리포트를 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지나친 밸류에이션이 높게 올라갔을 때는 꿋꿋이 기다려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뭐 2차전지도 꿋꿋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7월달, 6월달, 저는 안 삽니다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뭐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거 아니야. 결과물은 밸류에이션보다 오버했다라고 하면 오버밸류에이션 나오게 되면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는 게 상책입니다. 나빠서 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실전적으로 거래하다 보면 달리는 거 내리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자, 그리고 저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보수급합니다. 여러분들 그 점도 좀 포인트 잡아주시기도 하고 제가 그 회원님들을 위해서는 오늘 내일 JEO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볼 겁니다. 왜냐면 이게 CNT 도전제가 앞으로 실리콘 양극재, 실리콘 음극재 모두 앞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것들이라서 여러분 그것도 이야기 드릴 건데 회원 전용으로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룬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봤는데 혹시 좀 더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뭐 궁금한 게 뭐 있겠어요? 잘 설명해 드렸는데요. 자, 그러니까 한번 파악해 보시고 본인들께서 놓친 게 아니다. 다음번에 우리가 좋은 타임이 오면 다시 한번 공략한다.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뭐합니까? 조정을 받게 되어져 있다. 특히 2차 상승분이 이게 있을 만한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이상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머니키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멤버십은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아주 감사한 마음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